안녕하세요. 올로버드 NFL 김민준. 유시경입니다. 이제 3주차 경기들 리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죠. 뭐 선수들이 부상도 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첫 승이 좀 어려울 것 같은 팀들이 첫 승을 거두기도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뭐 저희가 이야기하겠지만 뭐 자이언츠라던가 뭐 팬서스라던가 좀 저희가 전력이 약하다고 평가를 했었고 실제로도 시즌 초반에 좀 고전을 하던 팀들이 또 시즌 첫 승을 거두면서 그래도 좀 최악의 출발은 면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포인트였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빠르게 이제 Thursday 나이트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뉴욕 제츠의 맞대결이었는데 24대 3으로 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뭐 영혼까지 썰렸죠.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패치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뉴스가 될 만한 건 역시나 드레이크 메이의 데뷔전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에 교체로 들어와서 한 드라이브를 소화를 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못 키기로 결정을 했으면 뭐 굳이 이런 경기에 썼어야 됐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플레이가 조금 급하다라는 느낌이에요. 많은 루키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문제기도 하죠. 첫 패스부터 인터셉션을 당할 뻔했었는데 뭐 다행히 이제 인터셉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었고 어, 플레이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시즌 후반부에 뭐 일정이 이제 플렉서블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정해진 스케줄 하에서는 뉴잉글랜드의 이번 시즌 유일한 전국 중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좀 안타까운 뭐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글쎄요 뭐 아마 패츠 코칭 스태프의 생각은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차피 좀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고 메이가 뭐 완벽하게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이 필드에 서보는 경험 자체를 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일단 좀 출전을 시킨 게 아닐까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가 제츠였고 제츠가 이제 뭐 이날 경기에서 너무 압도적인 모습이었으니까 그런 강팀을 상대로 데뷔를 시키는 건 좋은 생각은 음.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어쨌든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실망했던 부분은 그런 거였죠. 경기 끝나고 이제 드레이크 메이가 이제 에런 로저스랑 인사를 하려고 이제 이날 이제 에런 로저스가 방송사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그걸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기다리면서 이제 코트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주전 쿼터백이 할 얘기가 아닌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중대장은 실망했습니다. 네. 뭐 현역 기준 고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아니요, 브레디는 그렇게 은퇴를 이제 얘기하고 했으니까. 있었습니다. 네. 네. 물론 에런 로저스가 대단한 쿼터백이고 이제 정말 이제 역사에 남을 명 쿼터백이긴 합니다만 패트리어츠의 쿼터백이 글쎄요. 물론 이제 개인의 견해가 다를 수는 있는데 탐 브레이디를 제외한 다른 선수에게 고트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 이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으로서는 조금 아니고 많이 이제 실망스럽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그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날 이제 오라인이 좀 많이 털렸죠. 그러면서 이제 어, 이날 자코비 브리셋 그리고 이 드레이크 메이가 합쳐서 색을 7개를 얻어맞았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엑스트라 블로커를 배치를 하면서 이제 런 게임에 조금 도움을 많이 줬던 거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이제 쿼터백 보는 잘해주질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날은 거의 뭐 자동문 수준이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수비 쪽에서는 미스테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때 방송사에서 얘기를 하기로 한 4개 정도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미스테클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내용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던 게 이날 경기가 좀 글쎄요. 패치 팬들이 승리를 기대를 하고 본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되지 않았던 것, 내용적으로 아쉬웠던 것이
좀 결과적으로는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뭐, 제츠는 이제 에런 로저스를 영입했을 때 당시에 좀 꿈꿨던 그런 경기 내용이 모처럼 뭐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겠죠. 예, 좀 나왔던 게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구 라이벌을 상대로 특히나 이제 그 몇십 년 동안 이제 맨날 얻어봤던 상대를 만나서 뭐 이런 압도적인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뉴욕 제츠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이거는 뭐 선수들, 감독, 구단주, 뭐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날 이제 뭐 물론 이제 상대가 페이트리어츠니까 이렇게 좀 압도적인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비 쪽에서 이날 색 7개, 태클 폴 로스도 5개, 무려 쿼터백 히트가 15개였어요. 거기다 이제 펌블까지 또 만들어낸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공수 양면에서 이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알던 제치가 아니다. 라고 이제 좀 선언을 하는 듯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마이애미가 이제 투아의 부상 이슈 때문에 좀 예상치에 비해서 지금 성적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AFC 이스트의 구도가 제츠와 버팔로의 2강 구도로 좀 흘러갈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제츠도 뭐 일단 지구 우승도 노리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또 모처럼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5주 차였나 6주 차에 두 팀이 이제 처음으로 맞대결을 하는 경기가 있거든요. 역시나 이제 그 경기가 올 시즌 AFC 이스트의 판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뉴욕 자이언츠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맞대결. 21대 15로 뉴욕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자이언츠가 이제 클리블랜드 원정을 떠나서 시즌 첫 승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츠의 유일한 강점이라고 하면 아마도 뭐 프런트 세븐이 아니겠느냐, 뭐 강한 패스러시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시즌 프리뷰 때 드렸었는데 그 하나의 강점만으로도 때로는 게임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를 잘 보여줬던 뭐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날 자이언츠의 수비가 8개의 색, 그다음에 이제 상대 쿼터백에게 2번의 펌블 턴오버를 유도를 했고 쿼터백 프레셔를 17번이나 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워낙 뭐 키플레이어들이 이제 앞선에 많은 가운데 뭐 이제 과감한 이런 이제 2선, 3선 선수들의 이제 블리츠까지 좀 더해서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수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셔나슨이 어떤 공을 릴리즈 하기 전에 그냥 상황을 종료시켜버린 그런 장면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임이었어요. 공격 쪽에서는 이제 올 시즌 자이언츠의 최고의 히트 상품이죠. 말링 네이버스가 또 한 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이제 78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터치다운 장면에서 이제 공중에서 몸을 비틀면서 캐치를 만들어내고 사이드 라인 나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두발 착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터치다운 장면은 아니었습니다만 인터셉션이 될 뻔했던 공을 이제 낚아채서 캐치로 만들어냈던 부분 역시나 이 부분도 얘기를 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주 뭔가 장신 리시버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또 이 네이버스가 보여줄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쿼터백도 약하고 오펜스가 전체적으로 좀 약한 팀의 네이버스가 혼자 간다고 해서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저는 좀 개인적인 우려를 했었는데 뭐 아직 몇 경기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 선수의 재능이 뛰어나고 리시버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팀의 공격 자체에 좀 활력을 줄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최근에 리시버들의 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뭐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활약을 뭐 아직 세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고 뭐 리그 최고의 리시버들 급으로 뭐 당장 평가를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런 활약을 어느 일정 기간 좀 이어간다면 지금 이제 바이킹스의 저스틴 제퍼슨의 사례처럼 팀 오펜스 전체에서 쿼터백 이상의 존재감을 가지는 리시버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 정도까지는 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그 자이언츠의 주전 쿼터백이 DJ잖아요.
DJ보다도 확실하게 이제 좋은 모습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저스틴 제퍼슨만큼이나 잘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쿼터백보다 존재감이 있냐? 이 부분은 분명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쨌든 이제 말릭 네이버스의 NFL 연착륙이 굉장히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사실은 이제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킥오프 리턴 상황에서 상대 실수를 이용해서 공격권을 가져오면서 또 그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왜 생겼는지 이 경기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브라운스가 지금 1승 2패인데 홈에서는 이전 전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시즌도 사실 브라운스 팬들의 기대감이 꽤 높았을 텐데 지금 좀 만족스러운 출발이 되고 있지를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날은 특히나 이 오펜시브 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 부상 이슈가 좀 브라운스의 전체적인 게임 플랜을 좀 망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경기 전부터 라이트 태클 잭 콘클린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일단 이제 결장을 한 가운데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경기에 뛰었는데 일단 경기 도중에 레프트 태클 제드릭 윌스 주니어, 그다음에 라이트 가드 와이어 텔러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정상적인 좀 라인 운영이 되지 않고 이제 변칙적으로 이제 뭔가 카드 돌려막기처럼 선수들을 좀 재배치하면서 좀 어쩔 수 없는 이제 플랜 B를 가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원래 레프트 가드로 뛰는 이 조엘 비토니오가 레프트 태클로 이동을 하고 뭐 센터인 이 에단 포식이 레프트 가드로 자리를 옮기는 뭐 이런 이제 고육지책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 되질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위닝 11 게임을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아무리 뭐 좋은 선수를 하더라도 자기 포지션이 아니면 능력치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리오넬 메시를 센터백에 기용하면 물론 극단적인 사례지만 능력치가 많이 떨어지고 이 선수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풋볼 선수들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신의 클래스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곳에서 뛰었을 때는 분명히 퍼포먼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스가 좀 이런 뭐 현상을 이날 경기에서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뭐 오라인 쪽에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드션 왓슨도 아직까지는 이제 이 경기력이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라인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운 것도 분명 맞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 휴스턴 텍산스 시절에 오라인이 그렇게 좋았다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분명히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날 그 수비의 핵심 마일스 게럿까지 이제 발부상을 입게 됐는데 일단 지금 훈련에는 참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럼에도 이제 경기는 나설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마일스 게럿까지 빠지게 된다? 브라운스는 점점 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시카고와 인디애나폴리스의 경기인데 콜츠가 21대 16으로 승리를 하면서 또 시즌 첫 승 신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두 쿼터백 모두 좀 눈이 썩는 연기력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인터셉션과 인터셉션이 될 뻔했던 것 이것들의 이제 향연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의 차이를 만들었던 건 러싱이었죠. 러싱 쪽에서 이제 조나단 테일러가 이날 이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이제 베어스에게는 없고 콜츠에게 있었던 것 유일한 차이는 결국 이제 이 러싱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양 팀 모두 패싱 게임이 너무나도 흔들렸고 이제 불안했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이제 가장 확률이 높고 좀 안정적인 이제 러싱 공격에 좀 기댈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콜츠가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엔 승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뭐 조나단 테일러가 110야드에 두 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또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는데 어
여기다 이제 트레이 설몬이 이제 또 중요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또 콜츠에서의 첫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죠. 수비 쪽에서도 이제 상대 런을 좀 잘 저지했던 부분. 그리고 이날 라이아투라투가 또 스트립색을 기록을 하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앤서니 리차드슨의 경기력입니다. 사실 이제 눈 뜨고 봐주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날 기록적인 부분만 봐도 20번 패스 시도에 10번 성공,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만 2개를 기록을 했었고, 이게 수치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제 정성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NFL 주전 쿼터백으로서의 그런 어떤 본인의 실력이라던가 자격 이런 부분들은 좀 증명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래프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선수의 뭔가 파워가 겸비된 러싱, 뭐 이런 폭발력, 뭐 고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할 만한 포인트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뭐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뭔가 꾸준한 모습, 뭐 안정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부족하다는 이제 평가들이 이제 현지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물론 부상 이슈도 이제 긴 기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약점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커리어 초반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글쎄요, 뭐 리차드슨이 결국에는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뭔가 단점은 좀 보완하고 이제 강점을 좀 발현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어, 그게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이제 팀이 인내심을 잃고 다른 옵션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콜츠가 시즌 첫 승을 거두는데 성공을 했고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쯤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날도 이제 케일럽 윌리엄스가 좀 부담이 많은 경기였습니다. 이게 좀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루키 쿼터백에게 지금 50번이 넘는 패스를 시키는 게 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기사들도 좀 나오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켈러 윌리엄스의 경기력이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선수가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지 못했다? 이런 뭐 의도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반적인 경기 운영을 봤을 때 지금 셰인 월드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무슨 생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지 의도를 좀 알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좀 위안거리는 이제 올해 1라운드 전체 9번으로 뽑은 루키 리시버 롬 오둔제가 이날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점이겠죠. 이날 이제 112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하면서 데뷔 첫 터치다운과 함께 100 플러스 야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어, 이 부분이 베어스의 이날 경기 유일한 위안거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이 전반 막판에 헤일 메리를 시도를 했었는데 거의 이제 터치다운이 될 뻔했던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1야드 사실은 이제 그 엔드존에서 공이 튀어서 이제 그 엔드존 바깥쪽으로 나온 이후에 캐치가 되고 그걸 이제 잡은 이후에 밀고 들어갔으면 터치다운이 되는 건데 이제 결국 이제 1야드 부분에서 막혔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을 것 같다. 예, 이거 만약에 헤일 메리가 됐으면 이제 경기 내용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도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시카고 베어스도 이제 승리를 할 기회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켈러 윌리엄스가 앞선 경기들보다는 조금 이제 나은 경기력이 간간히 반짝반짝 이렇게 튀어나온다라는 부분일 텐데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리차드슨과 켈러 윌리엄스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음. 선수의 강점은 좀 다르지만 약점은 좀 지금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글쎄요, 뭔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 선수가 누가 먼저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향후 시즌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에서 15대 12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는 진짜 마지막 한 5분만 보면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좀 양팀 모두 정말 좀 지리한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그런 이날 맞대결이었고, 이글스 입장에서는 이제 AJ 브라운 선수가 이날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그런 경기에서 귀중한 1승을 챙겼다는 부분이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팀의 핵심이 되는 선수가 없었을 때 얼마나 무너지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강팀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인데 이글스가 물론 경기 내용이 이제 좋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승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뭐 스스로를 좀 칭찬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에요. 네. 일단 이제 이날 잘해줬던 건 수비 쪽이었죠. 시즌 초반보다는 이제 수비 쪽에서의 손발이 조금씩 맞아 들어간다라는 느낌이고, 또 한 번 세이콘 바클리가 팀을 구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3대 0으로 끌려가던 4쿼터에 처음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었던 게, 세이콘 바클리가 65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올라베의 터치다운으로 다시 역전을 허용한 이후에, 그 이후에 재역전을 이끌어냈던 것도 바클리의 터치다운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147야드에 두 개 터치다운 기록을 하면서, 건강한 바클리는 이런 선수다라는 걸 좀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제일런 허츠의 경기력이겠죠. 뭐 일단 바클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사실 지난주에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그 드랍 때문에 좀 속상했을 만한 이제 결과를 받아들였던 이 바클리 입장에서는 좀 뭐 명예 회복도 하고 좀 리프레시도 되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활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런 허츠가 결국에는 글쎄요, 그 슈퍼볼을 갔던 시즌의 어떤 고점이 그 이후에는 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다시 커리어 초반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로 좀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최근 뭐 지난 시즌 뭐 후반부부터의 경기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비 쪽입니다. 특히 이제 이날 그 이글스가 갖고 나왔던 디펜스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4-3 디펜스, 3-4 디펜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날은 이제 6-1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이제 라인의 선수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하면서 좀 재미를 많이 봤었던 이글스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주요했다라는 그런 좀 분석 기사도 나올 정도로 이날 이제 수비에서의 어떤 그 라인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글스의 수비진이었고,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시즌 첫 패가 기록이 됐죠. 마지막에 이제 한 1분 정도를 남겨놓고 공을 넘겨받으면서 공격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날 이제 데리카가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경기까지 좀 같이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인츠가 앞선 두 경기에서 정말 폭발적인 뭐 득점력을 과시하면서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 경기 만에 다시 좀 차갑게 식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막 한 경기 20점씩 내다가 또 다음날 뭐 한 점도 못 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고 아무래도 이제 엘빈 카마라가 좀 막히면서 전체적인 뭐 세인츠 공격의 선순환 구조가 좀 끊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세인츠의 엣지러셔 페이튼 터너가 디본타 스미스에게 이제 침을 뱉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음. 근데 SNS에서 일단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뭐 사실 여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제 이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이제 했다면 뭐 징계나 벌금이 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뭐 리그나 팀 차원에서 좀 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쨌든 이글스가 뉴올리언스 세인츠를 상대로 이제 좀 어려운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저스와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이날 스틸러스가 20대 1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제 2연승을 기록하면서 시즌을 출발한 팀들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홈팀 피츠버가 승리를 가져갔고, 이게 그 러셀 윌슨 선수가 올 시즌에 주전 쿼터백으로 낙점을 받은 이후에 부상으로 인해서 한 경기도 못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연승으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역시나 뭐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하면 이제 짠물 수비죠. 예, 지금까지 스틸러스가 3경기를 치르면서 26실점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제 경기당 평균으로 보면 9점이 채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피츠버그가 한 10점 정도 낸다면 뭐 승리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도 이제 차저스를 166 전진 야드로 묶고 레드존 진입도 한 번밖에 허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스틸러스가 지금 이번 시즌에 가장 적은 이제 평균 야드를 허용하고 있는 팀인데 사실은 뭐 이런 이제 수비진의 좋은 활약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라서 물론 뭐 잘하고 있다는 것이 칭찬할 만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뭐 아주 놀랍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이번 시즌 저스틴 필즈가 보여주는 안정감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놀랍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게 좀 그런 생각도 들죠. 킬러 윌리엄스도 혹시나 같은 문제인가? 이게 쿼터백의 문제가 아니라 베어스의 문제인가? 물론 이제 베어스가 문제가 있는 팀이라는 건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베어스에게 훨씬 더 큰 지분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저스틴 필즈의 올 시즌 초반의 퍼포먼스입니다. 특히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저스틴 필즈 하면은 이제 모든 팬분들이 아시다시피 패싱의 안정감은 이제 극도로 떨어지지만 이 발을 무기로 그래도 좀 최소한의 존재감을 보여줬던 쿼터백 이 정도로 이제 베어스에서의 커리어를 좀 정리할 수 있다면 지금 피츠버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의 주목이었던 러싱을 크게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시즌 지금 3경기에서 73%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평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셉션도 지금 하나밖에 뭐 던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스 성공률 자체가 뭐 쿼터백의 모든 뭐 능력치를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지만 베어스 시절 3년 동안의 패스 성공률이 60%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뭐, 물론 이번 시즌 뭐, 모수가 좀 적기는 해도 좀 비약적인 성장? 좀 극적인 변화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뭐, 필드가 이런 상승세,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스틸러스의 이번 시즌 성패와도 좀 직결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필드가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러셀 윌슨을 트레이드 카드로 쓰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굳이 그 성적이 나고 있는데 변화를 줄 필요가 없죠. 저스틴 필즈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굳이 러셀 윌슨을 선발로 내세우는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음, 이게 변화라는 건 사실 뭐 종목을 불문하고 잘하고 있는데 변화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연승을 이어간다고 하면 러셀 윌슨이 건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필즈가 주전으로 나설 자격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음, 계속해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가정하에요. 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러셀 윌슨을 뭐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마이크 탐린 감독은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신중한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아직은 주전 쿼터백이 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이제 그어놓은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뭐 주전 쿼터백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투아가 빠져 있는 돌핀스 뭐 이런 팀들이 뭐 러셀 윌슨 트레이드에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 결말이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차저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앞선 2경기에서 이제 그 짐 하바 감독이 뭐 의도했던 그 러싱 공격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뭐 그런 것들 효과적으로 통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연승을 거둘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이날만큼은 그것이 잘 되지를 않으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레이더스전에서는 이제 176야드, 펜서스전에서는 219 러싱 야드를 이제 팀 전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날은 이제 팀 전체로 20번의 러싱 시도에 61야드 전진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어려운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나마 이제 전반에는 허버트가 있었기 때문에 패싱 위주의 공격을 이어가면서 10득점에 성공을 했었는데 허버트가 이제 발목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일러 하이니키가 남은 경기를 이제 들어와서 소화를 해줬었는데 결국 이제 무득점에 그치면서 스틸러스의 수비를 뚫어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죠. 저스틴 허버트가 이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부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 이제 출장을 강행을 했다가 이게 악화되면서 이제 중간에 빠진 거라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뭐 코칭 스태프의 선택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허버트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코칭 스태프의 그냥 어떤 강수 때문이었는지 뭐 사실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어떤 식으로든 이 풋볼 시즌을 이제 길게 치러야 하고 이제 허버트가 아직 뭐 젊은 쿼터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조금 더 부상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설령 선수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하더라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결국 출전을 강행했다면 어떻게든 또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것마저 좀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잃고 말았다?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 밖에도 이제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뭐 엣지 러셔 조이 보사 그다음에 양쪽 태클인 조 알트, 라션 슬레이터가 이제 모두 부상으로 이제 중도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수에서 핵심이 되는 이 네 명의 선수가 다음 주에 뛸 수 있을지, 혹은 뭐 뛰더라도 어느 정도의 컨디션으로 뛸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부호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민인데 다음 주 상대가 칩스라는 게 더 큰 고민이죠. 음, 네. 저는 이쯤 되면 좀 그 부상이 좀 있는 선수들에게는 모두 휴식을 좀 주고 자체적으로 이제 바이위크를 한 주 정도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다음 주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떤가. 근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제 차저스가 이제 이 주요 포지션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상이 나오면서 시즌 초반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스틴 허버트의 이제 발목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주전 쿼터백이 빠지는데 양쪽 태클 그리고 이제 엣지 러셔까지 빠진다. 어쨌든 이제 프리미엄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다 빠졌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좀 빠르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원래 궤도로 좀 돌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차졌습니다. 음. 그리고 이 세이프티 더윈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중에 있었던 좀 비신사적인 행위들 때문에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또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칩스전의 결장이 또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좀 뭐 기존 전력도 약간 칩스 대비 이제 뭐 떨어지는 편인데 뭐 여러 악재들까지 안고 이 칩스 경기에 나서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짐 하바 감독이 작년에 성적이 좋지 않았던 차저스에 부임해서 이제 곧바로 2연승을 하면서 좀 출발이 좋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베테랑 감독이 이러한 이제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팬서스와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36대 22로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난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주전 쿼터백 교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앤디 달튼이 이제 선발로 나섰는데 경기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 데이브 카날레스 감독도 이제 자신의 감독 데뷔 첫 승을 또 성공하는 그런 이제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었고, 펜서스의 사실 뭐 쿼터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로스터의 어떤 퀄리티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낮은 뭐 거의 최하위권이었죠. 예, 그러고 사실 앤디 달튼도 뭐 신시내티 시절의 전성기에는 뭐 굉장히 날카롭고 뭐 정확한 패싱 게임을 보여주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런 이제 위력을 좀 보여주기 어려운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선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뭐 주전 쿼터백 바꾼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앤디 달튼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뭐하러
뭐 바꾸냐 뭐 이런 이제 식으로 결국에는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의 그런 뭐 이야기들을 좀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이 앤디 델튼이 아주 엄청난 뭐 전성기 시절로 돌아간 어쩌면 그 이상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펜서스의 시즌 첫 승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네. 올 시즌 이제 한 경기에서 300 플러스 패싱 야드와 3개 이상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선수가 한 명도 없었죠. 그 첫 선수가 바로 이제 앤디 달튼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날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이제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뭐 전반에만 3개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을 시키면서 초반부터 이제 경기를 끌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319야드에 턴오버는 또 하나도 없었던 아주 완벽한 이제 기록질을 남겼고 러닝백 추바 허바드가 169 스크리미지 야드에 1개 터치다운. 그다음에 이제 리시버 디온테 존슨이 122 리시빙 야드에 1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또 앤디 달튼과 함께 뭐 공격 최전선에 서서 팀의 첫 승을 이끌었습니다. 음. 이게 좀 이제 애매해지는 거는 그런 부분이죠. 어, 브라이스 형이 얼마나 못했는지가 좀 민낯이 드러나는 느낌? 사실은 앤디 달튼도 같이 못했으면, 아, 그래, 뭐 어차피 뭐 영이나 뭐 달튼이나 이게 팀이 문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달튼이 들어오고 나서 경기력이 완벽하게 좀 바뀌다 보니까, 아니, 이게 브라이스 형도 개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펜서스가 생각만큼 그렇게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오락실에서, 어, 이제 철권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약한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기지를 못하다가 옆에 또 보고 있던 사람이 야 나와봐 내가 한번 해볼게 했는데 갑자기 막 너무 잘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플레이를 하면서 연패를 당하던 친구가 굉장히 좀 비참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닌가. 오히려 이제 앤디 델튼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브라이스 형에 대한 그런 입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앤디 달튼으로 계속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앤디 달튼이 이제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짧게는 뭐 몇 년을 간다라고 쳐도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주전 쿼터백을 브라이스 형 혹은 이제 브라이스 형이 실패를 하면 나중에 이제 새로운 쿼터백을 뽑아야겠지만 어쨌든 브라이스 형을 조금 더 이제 긁어봐야 되는 입장인데 브라이스 형을 언제 써야 되냐? 그러니까 앤디 달튼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하면 이제 브라이스 형이 점점 더 이제 입지가 애매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브라이스 형이 빠르게 좀 컨디션을 회복하고 네, 그런 경기 감각을 찾아서 빠르게 이제 필드에 돌아와서 넘버원 역할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제 달튼이 뭐 계속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준수한 모습을 이어간다면 다시 브라이스 형으로 돌아갈 만한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애매하겠다? 네, 그런 명분이 좀 없을 수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승리의 기쁨과는 별개로 펜서스 구단 수뇌부의 머리는 조금 더뭐 아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이날이 이제 홈 개막전이었거든요. 이제 야무지게 이제 1승을 챙겨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을 텐데 의외로 이제 뒤통수를 얻어맞았던 그런 경기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레이더스가 앤디 달튼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어, 사전 전패를 현재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 경기는 잡고 가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 이제 아픔이 2배잖아요. 조금 이제 레이더스에게도 큰 타격이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맥스 크로스비가 이날 이제 경기에 나서기는 했는데 뭐 발목 부상을 좀 안고 뛰었었다 그래요. 그래서인지 이전 주에 보여주던 어떤 존재감, 위력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쿼터백에 대한 압박이 되질 않았고 그게 결국 달튼의 좋은 경기력으로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격 쪽에서는 결국에는 이 조시 제이콥스가 나간 이후에 대안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 뭐 자미르 화이트라던가 뭐 알렉산더 매티슨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시즌 전에 예상했던 대로 뭔가 확실한 넘버원이 지금 보이지를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날도 어 16번의 시도에 55 러싱 야드밖에 획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또 가드너 민슈 쪽에 이제 부담이 많이 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날 뭐 카메라에 그런 장면이 잡혔어요. 이제 전반이 끝나고 이제 선수들 라커룸으로 돌아가는데 넘버원 리시버 이 다반테 아담스가 이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에 굉장히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고개를 좀 절레절레 짚고 그냥 좀 벤치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선수들은 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담스는 앉아서 뭔가 좀 낙담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또 잡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린베이 시절이 좀 그리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 이제 4쿼터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이제 쿼터백이 교체가 됐죠. 에이단 오코넬이 이제 이날 투입이 됐었는데, 물론 이제 가비지 타임이긴 했습니다만, 또 오코넬이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또 이제 앞서 민슈와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쿼터백의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올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제 이 한 드라이버만 넣고 평가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민슈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이제 기대했던 만큼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 이게 그 코인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느낌이죠. 가드너 민슈는. 음. 그러니까 애초에 뭐 다른 팀들의 이제 확고한 주전 쿼터백들에 비해서 민슈는 뭐 받는 연봉이라던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커리어가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좀 계속 좀 불안한 넘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넘버원인데 너 하는 거 봐서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즌을 출발을 했는데 물론 2주차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당장 지금 홈 개막전에서 굉장히 또 실망스러운 뭐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원코인을 좀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코인이 이제 몇 개 남았는지는 이 피어스 감독의 마음 속에만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지금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 이 경기가. 네, 그래서 좀 다음 주 혹은 뭐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을 하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만 네, 민슈가 한 시즌 내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입니다. 24대 3으로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역시 이제 투아가 빠진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애틀이 탄탄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시애틀이 이제 필드골을 성공하면서 이제 3대 0으로 앞서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동점이나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완벽한 승리를 굳혔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무리가 없는 그런 게임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날 뭐 지노 스미스가 인터셉션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DK 메카프에게 71야드짜리 터치다운을 연결시키면서 또 승리에 필요한 득점들을 만들어냈던 부분들은 뭐 승리를 하기에는 충분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은 이제 주전 러닝백 케네스 워커 선수가 결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작 샤보네가 107 스크리미지 야드에 두 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또 맹활약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시애틀로서는 좀 고무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쿼터백이 빠진 마이애미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시애틀도 이런 주전 러닝백의 공백이라는 거는 분명히 좀 타격이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나온 선수들이 완벽하게 해줬다, 역할을 해내줬다라는 것이 뭐 시애틀로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경기 결과가 아니었을까. 승리와는 별개로 또 하나의 수확을 거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이너스가 사실 지금 시즌 초반에 예상 외에 좀 부진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애틀이,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좀 NFC 서부지구에서 치고 나가는 이제 판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시즌 초에는 시애틀이 뭐 와일드 카드 정도를 노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최대치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좀 뭐 상황이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표를 4년 만에 지구 우승으로 좀 재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거죠. 시애틀이 3승을 거둔 상대가 덴버 브론코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투아가 빠진 마이애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 주 상대가 이제 그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인데, 라이언스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 혹은 뭐 경기를 내주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목표치를 진짜 상향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체들과의 좋은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음. 뭐 그런 이제 마지막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이제 돌핀스로 넘어가 보면 역시 이제 투아가 아직 이제 컨커션 부상을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IR 리스트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스카일라 톰슨이 뭐 주전으로 나섰고 이 톰슨이 좀 기적적인 뭔가 캐리를 해주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뭐 단순한 패배보다도 더 가혹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좀 뭐 상처가 많았던 마이애미의 이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스카일러 톰슨이 이제 5개 색을 얻어맞았죠. 그 과정에서 또 이 3쿼터 중반에 또 갈비뼈 부상을 입으면서 중간에 교체가 됐습니다. 팀 모일 이제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 투입이 됐었는데 결국 이제 뭐 경기를 승리로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전 쿼터백인 투아가 지금 IR에 올라간 상황에서 스칼러 톰슨까지 지금 갈비뼈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선발 쿼터백이 누가 나서는지가 이제 좀 중요해졌는데 일단은 이제 그 긴급 수혈을 한 타일러 헌틀리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거든요. 뭐 헌틀리가 이때까지 이제 백업으로 보여줬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스카일러 톰슨보다는 오히려 좀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스카일러 톰슨보다 낫다라고 해서 마이애미 돌핀스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쿼터백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또 물음표긴 하거든요. 음. 어차피 마이애미의 시즌 초반이 점점 더 좀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톰슨 같은 경우에 사실 이날 득점을 더 많이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에 이제 상대 진영 6야드, 그다음에 48야드에서 공격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이제 팀에서 좀 만들어줬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의 기회를 모두 살리지를 못했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부상과는 별개로 이제 경기력 자체도 좀 아쉬웠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탤런틀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플레이북을 얼마나 빠르게 숙지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봐야겠죠. 뭐 영입은 좀 뭐 미리 됐지만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런 이제 플레이북 이슈 때문에 좀 주전으로 나서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한 주 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좀 헌틀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마이애미가 지금 시즌 전에 품었던 원대한 꿈에 비해서는 지금 갑자기 좀 뭐랄까요, 좀 신분이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투아와 함께 좀 꽃길을 걸 것을 좀 예상을 했다가 갑자기 좀 뭐 차가운 현실로 오면서 지금 당장의 주전 쿼터백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이제 뭐 이리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글쎄요, 뭐 이런 위기를 이제 얼마나 빠르게 이제 헤쳐나가고 다시 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느냐? 지금 투아가 지금 7주 차까지는 못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컨디션으로 어느 정도의 몸 상태로 나올지를 지금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